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비전 OS 사파리 팀 전문가 설명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웹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웹,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웹사이트에 단순히 뭐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3D 모델도 넣고 또 몰입형 미디어 경험까지 가능해진다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 웹 경험 자체에 깊이를 부여하고 상호작용을 훨씬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깊이감. 네, 특히 웹페이지 콘텐츠랑 3D 모델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사용자가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그냥 3D 뷰어 띄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모델 태그 이거던데요. 웹에 3D 모델을 바로 넣는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그냥 뭐 이미지 넣는 거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납작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진짜로 공간감을 느끼면서 모델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거나 뭐 다른 각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경험이에요. 아하. 여기서 핵심 기술이 이제 USDZ라는 파일 형식인데요. 이게 3D 모델 데이터랑 텍스처 같은 거를 하나로 딱 묶어서 특히 AR 경험에 아주 최적화된 애플 표준 형식입니다. USDZ. 네. 네, 뭐 아이폰에 있는 리얼리티 컴포저 앱이나 오브젝트 캡처 API 이걸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블렌더나 마이아 같은 전문 툴에서 작업한 다음에 USD 제로 변환하면 되고요. 아, 그리고 developer.apple.com 가시면 테스트용 파일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근데 이게 3D 모델이면 아무래도 파일 크기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페이지 로딩 속도나 뭐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최적화는 어떻게 하죠? 아,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파일 크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다행히 macOS에 기본으로 있는 그 미리 보기 앱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텍스처 압축 기능이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게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아, 그걸로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모델 삽입은 모델 src.model.usdj 모델 이렇게 정말 간단한데요. 재미있는 점이 모델이 항상 웹페이지 표면보다 뒤쪽,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뒤쪽이요? 네. 마치 페이지 뒤에 작은 디오라마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느낌? 그래서 스크롤을 해도 모델이 페이지 밖으로 막 어색하게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죠. 오, 신기하네요. 네. CSS로 배경색만 페이지랑 잘 맞춰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고요. 그럼 페이지 뒤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USDJ 형식이 아무래도 애플 쪽 기술이다 보니까 다른 브라우저나 기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혹시 뭐 아예 안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델 태그 안에다가요. 그냥 일반 이미지 태그 같은 걸 대체 컨텐츠로 넣어두면 돼요. 아, 그 안에다가요? 네. 그러면 이제 모델을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에서는 그 대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3.js 같은 걸 써서 2D 뷰어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방법은 있네요. 네. 중요한 건 그 브라우저 종류, 그러니까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으로 막 감지하고 그러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window.html 모델 엘리먼트 같은 객체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기능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아, 그리고 모델 로딩이 언제 끝나는지는 ready라는 프로미스로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델이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뭐랄까 현실감 있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명 같은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냥 모델만 툭 던져놓으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미지 기반 조명, IBL이라는 기술을 써요. IBL이요? 네, 쉽게 말하면 주변 환경을 찍은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IBR 파일을 이용해서 그 환경의 빛이 모델 표면에 자연스럽게 반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그 환경에 빛을 쓰는 거군요. 네. environment map이라는 속성으로 이 파일을 지정하는데 진짜 현실감을 잘 살리려면 HDR 형식, 그러니까 뭐 OpenEXR이나 Radiance HDR 같은 파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일본 JPEG은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오, HDR까지?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상호작용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델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만져보거나 할 수 있나요? 길게 꾹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밖에 빈 공간으로 끌어다 놓으면 퀵록 기능이 딱 뜨면서 실제 크기처럼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아, 드래그 앤 드롭을요? 네, 아니면 스테이지 모드 오빗이라는 속성을 주면 웹페이지 안에서 바로 모델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어요. 오,
페이지 안에서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모델의 위치나 크기, 회전 같은 걸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모델 파일 안에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다면 커런트 타임 속성으로 그 애니메이션의 특정 시점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재생하는 것도 가능해요. 와, 애니메이션 제어까지. 네, 뭐 슬라이더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자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조작하게 할 수도 있죠. 이야, 그럼 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로 모델 모습이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막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정말 많죠. 자, 그럼 3D 모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다른 새로운 기능도 있을까요? 네, 3D 모델 외에도 사용자를 확 감싸는 듯한 그런 몰입형 미디어 지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노라마 사진이나 공간 사진, 스페이셜 포토수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공간 비디오, 스페이셜 비디오, 그리고 180도, 360도 비디오, 또 넓은 시야각, 와이드 FOV 비디오, 마지막으로 애플 이머시브 비디오까지 전부 웹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와,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비디오들은 웹사이트에 어떻게 넣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놀랍게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기존의 비디오 태그를 그리고 쓰면 됩니다. 정말요? 그냥 비디오 태그로요? 네, 다만 이제 180도나 360도 비디오 같은 경우는 AMPM이라는 표준 형식을 좀 따라야 해요. 이게 뭐냐면 영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 즉 투영 정보가 담긴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투영 정보. 네. 네, 이런 비디오들을 전체 화면으로 재생하면 사용자는 정말 그 장면에 완전히 들어간 듯한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 있죠. 아, 그리고 공간 사진의 경우에요. 이건 아직 개발자 미리 보기 기능이긴 한데 이미지 태그에 컨트롤스라는 속성을 추가하면요. 공간 사진이라는 걸 알려주는 작은 배지랑 전체 화면 버튼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사용자가 훨씬 쉽게 입체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오, 편의 기능까지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웹사이트 환경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웹사이트 자체가 뭐 환경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이건 아직 미리 보기 단계이긴 한데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에요. 링크, 렐 스페이셜, 백드롭, HFF, 환경.usdg 이런 식으로 링크 태그를 하나 추가해두면요. 사용자가 원할 때 메뉴를 통해서 웹사이트 주변의 가상 환경을 그 지정된 3D 환경으로 싹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웹사이트 내용은 그대로 두고요. 네, 웹사이트 내용은 그대로 보면서 마치 창밖 풍경만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느낌이랄까요? 웹 경험을 그냥 브라우저 창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어떤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웹의 다음 단계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웹페이지 안에 살아있는 듯한 3D 모델을 넣고 또 사용자를 감싸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심지어 웹사이트 주변 환경까지 디자인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MXM 모델 요소의 실제 예제는 webkit.org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효과,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여러분의 웹사이트나 서비스에서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활용 방안. 네,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공간 속에서 직접 무언가를 경험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